네, 안녕하세요. 나경수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갈바니 전지를 기본으로 해서 더 깊이 전기화학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갈바니 전지를 다양하게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 전극을 다양하게 바꿔서 조합해 볼 수도 있고, 전극이 담겨진 전해질 수용액의 조성이나 농도를 다양하게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바니 전지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갈 텐데요. 오늘 수업이 끝날 무렵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는 용어들이 있죠. 표준 환원 전위, 표준 수소 전극, 반쪽 반응, 갈바니 전지, 표준 전지 전위까지. 자, 이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개념들이 깔끔하게 떠오른다면 오늘 수업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최종 목표는요. 이 개념들의 흐름을 토대로 표준 전지 전위까지 측정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이 표준 전지 전위 값을 계산해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수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전지 전위 기억나시나요? 영어로는 셀 포텐셜이었습니다. 자, 기호로는요, 이 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전지전위라고 합니다. 자, 전지전위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전지전위는 전지를 구성하는 두 개의 전극 사이의 전위 차이를 의미합니다. 전극 사이의 전위 차이고요. 단위로는 볼트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전지의 파워를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결국 전지 전위값을 알아내야 하는데 이 두 전극 사이에 전위차를 어떻게 알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지 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의 전위값을 알아서 둘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데 각 전극의 절대적인 전위값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항상 전극 사이에 흘러가는 전류의 양을 통해서만 전위 차이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전극의 절대적인 전위값을 우리가 이제 산화 전극의 전위값하고 환원 전극의 전위값이 있겠죠. 이 값을 절대적으로 측정하는 건 어렵고요. 단순히 이 둘 사이의 차이만, 델타 값이죠. 이 델타 값만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어떠한 하나의 약속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하는 전극입니다. 이게 바로 그 기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용어냐? 전위를 측정하는 전위의 절대값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기 위해 약속된 반쪽 전지를 표준 수소 전극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때 기준점을 0.00V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보통 산의 높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백두산의 높이는 어떻게 이야기한 건가요? 어디서부터가 기준일까요? 지구의 중심, 핵 부분부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점이 이것도 역시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백두산, 어떤 산의 높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해발 고도. 해발 고도 예를 들어서 2000m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토대로 높이를 이야기하죠. 이때 기준은 뭐냐면 해수면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를 우리는 0m로 기준점을 잡은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 산의 높이가 몇 미터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가 바로 해발 고도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하는 전극을 만들고 이 전극이 나타내는 전위값이 있을 텐데 그 전위값의 절대적인 값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0.00V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표준 수소 전극을 반쪽 전극으로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수소 전극을 구성을 하고요. 우리가 궁금한 전극을 나머지 반대쪽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그 전위차를 디지털 전압계를 이용해서 측정해요. 그리고 나서 표준 수소 전극의 전위를
0.00V라고 기준점을 잡으면 두 전극 사이의 전위 차는 여기 디지털 전압계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위 차이와 수소 전극, 표준 수소 전극입니다. 표준 수소 전극의 전위값 0.00V 기준값을 이용하면 우리가 나머지 전극의 전위값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 표준 수소 전극의 전위값은요, 기호로 이제 E0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값을 우리가 0.00V라고 하는데, 이때 이 위에 있는 위첨자 제로, 이거 기억나시죠? 이 제로 표시가 어떠한 기호 안에, 물리나 화학 안에 다양한 기호가 나타나는데, 그 기호에 위첨자로 표현이 되면 표준 상태에서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다시 말하면 0.00V가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로 환원될 때의 표준 전위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원될 때의 표준 전위값이라고 해서 우리는 표준 환원전이라고 합니다. 자, 표준 환원전이에 대해서는요, 뒷장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준 수소 전극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표준 상태라는 개념은 여러 차례 배워봤을 겁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용어입니다. 자, 수용액은요, 예를 들어서 표준 상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수용액의 경우에는 1몰입니다. 1몰 농도를 갖는 용액이고요. 여기서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하면 1몰 농도의 HCl 용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당연히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는 25도씨입니다. 25도씨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수소 기체의 경우에는 1atm 조건을 우리가 이제 표준 상태라고 하는데, 수소 기체를 외부에서 1atm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표준 수소 전극의 외부에서 전류를 가하면, 즉 전자를 공급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플래티늄 전극의 표면으로 전류가 공급되면서 플래티늄 전극 표면과 맞닿아 있는 HCl 용액에서, 자,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플래티늄 전극의 이제 끝에 있습니다. 이 전극 표면에 이제 전류가 가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정확히는 위에서 전류를 연결해서 전기가 통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공급되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플래티늄 전극의 전자가 여기 그 용액 안에 존재하는 H+가 있겠죠. 수소이온이 있을 텐데, 이 수소이온에 공급되면서 수소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HCl 용액 안에 존재하는 H+의 농도가 점점 감소되겠죠. 이 감소되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수소기체가 밖에서 1atm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기체가 공급되면 이 기체는 다시 산화돼서 수소이온으로 이 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녹아 들어간 다시 수소이온은 전극을 타고 공급되는 전자를 이용해서 환원돼서 다시 수소기체가 만들어져서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나가는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표준 수소 전극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백금 전극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요, 정확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환원 반응을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두 개의 수소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이때 이 두 개의 전자는 어디서 오느냐, 백금 전극의 끝에 이제 전기를 가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전기를 가해준다라는 건 전자가 공급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전자가 공급되는 것은 외부 전압에서 공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결국에는 어디에, 그 백금 표면에서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수소 기체를 만들고, 수소 기체는 뽀글뽀글 나가는 구조인 거죠. 이때의 전위값을 그냥 0.00V로 잡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표준 전위값입니다. 표준 환원 전위값이에요. 우리가 이제 표준 환원 전위를 다시 깊게 들여다볼 건데, 이 0.00V가 표준 수소 전극을 기준으로 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표준 수소 전극을 기준으로 다른 전극의 표준 전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마치 오른쪽 그림처럼 하면 돼요. 오른쪽에 표준 수소 전극, 자, SHE는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종종 SHE라고 써 있으면 표준 수소 전극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류 공급 장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궁금한 반쪽 전극을 왼쪽에다가 그냥 연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징크 설페이트 용액 안에 징크 전극을 담궈 놓은 이러한 전극을 전선을 통해서 연결한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전압계를 놓음으로 인해서 흘러간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압계에 표시된 값이 0.76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 나와 있죠. 그러면 수소 전극의 전위값은 우리가 표준 수소 전극의 전위값을 0.00V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의 전극의 전위값은 당연히 0.76V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준 수소 전극의 역할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표준 수소 전극 그리고 제가 계속 활용했었던 용어 표준 환원 전위를 계속 사용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궁금한 대상을요 표준 수소 전극에 연결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표준 수소 전극에 우리가 궁금한 전극을 연결하면 어떠한 하나의 전극은 산화 전극 역할을 할 거고요. 어떠한 나머지 하나의 전극은 환원 전극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산화 전극에서 전자가 나오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자는 환원 전극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환원 전극에서 전자를 얻을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 징크 전극을 징크 설페이트 1몰 농도의 징크 설페이트 용액에 담그고 전극을 연결하면 징크 금속 표면에서 관찰해 보니까 징크 표면에서 산화가 일어났네. 산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찰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반응 이후에 징크 금속 표면을 봤더니 막 부식돼 가지고 깎여 나간 게 보이면 산화됐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전자가 나오면 산화되면서 전자 나오면 전자는 당연히 환원 전극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에는 표준 수소 전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수소 전극은 전자를 받아서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환원 전극으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수소 기체가 보글보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전지 전위값을 중간에 끼어져 있는 전압계를 이용해서 체크해 봤더니 0.76V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0.76V가 산화 전극의 표준 전위값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산화 전극의 표준 전위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0.76V는요. 산화 전극의 표준 전위값인데 제가 지금 계속 표준 전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표준 전위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표준 환원 전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표준 산화 전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산화 전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된 전위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산화 전극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왼쪽에 있는 산화 전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관찰 결과 확인해 보니까 산화 전극에서는 징크 금속이죠. 징크 2 플러스 수용액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전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때 발생한 전위값이 0.76V예요.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한 전위값이 0.76V면 이 0.76V가 어떤 전위값이냐?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은 바로 반응식에서 얻어야 됩니다. 자,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어떤 반응인가요? 징크에서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0.76V는 뭐다? 표준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표준 산화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책 보면요. 표준 산화전이란 용어는 없어요. 그냥 모두 다 표준 환원전위를 이용해서 통일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표준 환원전위는 무엇이냐? 이 반응을 뒤집으면 됩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서 써볼게요.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징크 2 플러스가 수용액상에서 전자를 받아서 징크 솔리드 상태 징크로 이제 환원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때 전위값은 어떻게 될까요? 0.76V가 뒤집어집니다. 마이너스 0.76V가 되죠. 이 마이너스 0.76V가 뭐냐면요. 표준 환원전이라고 하고 표준이니까 제로를 위에다 표시합니다. 이 제로는 마이너스 0.76V입니다. 이게 바로 표준 환원전이에요. 징크 2 플러스의 표준 환원전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표준 환원전이는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전극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표준 환원전이로 통일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표준 환원전이는요, 전극이 산화전극 역할을 하든 환원전극 역할을 하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겨 들으세요. 표준 환원전이는 전극이 산화전극 역할을 하든 환원전극 역할을 하든 모두 다 환원 반응식을 기준으로 환원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전이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표준 상태에서이고요. 따라서 지금 징크 금속 쪽을 보면 바로 이 징크 금속 쪽에서의 반응은 징크가 징크2 플러스로 이렇게 산화되는 반응이었지만 이때 발생했던 전위는 0.76이기 때문에 0.76V는 산화 반응에서 발생한 전위야. 따라서 표준 환원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 굳이 용어가 존재한다면 0.76V는 사실은 표준 산화전이야. 그런데 우리는 표준 산화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표준 환원전이라고 통일해서 쓴다고요. 따라서 환원 반응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반응식을 뒤집어서 환원 반응으로 보여주고 이때의 전위값도 부호를 바꿔주고요. 이때 만들어진 전위값 마이너스 0.76V를 우리는 표준 환원전이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야기가 좀 더 길어졌어요. 굉장히 길어졌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준 환원 전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헷갈리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양한 물질들의 반쪽 반응과 이에 따른 표준 환원 전위가 표시되어 있어요. 오른쪽 표를 보십시오. 여기 이제 반쪽 반응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표준 환원 전위는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영어로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라고 하고 기호는 E0라고 씁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어떤 그 일반학 책에 따라서 이 영어 대문자 E 대신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기도 해요. 동일한 뜻입니다. 입실론 제로를 쓰나 이 제로를 쓰나 똑같아요. 그런데 표준 상태를 의미할 때는 항상 위에다가 위첨자로 제로 표시를 붙이고 읽을 때는 이 제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이 표를 통해서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반쪽 반응이 있고 오른쪽에 이 제로라고 하고 단위가 볼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반쪽 반응 되어 있죠. 자, 이 표를 통해서 다양한 전극 반응에서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값들은요, 이 표준 환원 전위 값들은 표준 수소 전극에 궁금한 반응이 일어나는 반쪽 전극을 연결해서 측정한 전위차로부터 얻어진 값들입니다. 자, 일단은요, 모든 반응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 있는 반응들 다 들여다보면 전자를 얻어가는 반응입니다. 보이시죠? 전자를 얻어가는 오른쪽 열에서도 역시 전자를 다 얻어가는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반쪽 반응은 다 뭐예요? 환원 반응입니다. 환원 반응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반응식을 항상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환원 반응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위값들이 정리됐다고 볼 수 있고 환원 반응 과정에서 전위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원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표준 상태에서 이 그 전위값을 얻어냈다고 해서 표준 환원 전위값입니다. 자, 기호는 이 제로라고 표시하고 이 값들을 보다 보면요. 오른쪽 한번 봅시다. 오른쪽 열에 이 H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수소 기체 만들어낼 때 이 제로가 뭐예요? 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준값입니다. 표준 수소 전극이죠. 표준 수소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로 보여드렸던 징크를 한번 찾아볼까요? 징크2 플러스의 경우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징크2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징크로 환원되는 반응이죠. 그때 표준 환원전이 보세요. 마이너스 0.76입니다. 자, 표준 환원전이가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숫자는 필요하다면 이제 정보로 제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표준 환원전이가 큰 값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오른쪽 왼쪽 열에 맨 위에 보면 플로린 기체가 전자를 받아서 EF-라고 하는 이온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반응을 보니까 표준 환원전이가 2.87입니다. 엄청나게 큰 값이에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값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표준 환원 전위 값들을 표준 수소 전극에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표준 환원 전위 값들은 결국에는 표준 수소 전극에 연결해서 전위차를 전압계로 측정하고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우리가 전극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수소 전극이에요. 표준 환원 전위 값을 0.00V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냥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측정되는 전위값을 확인해서 왼쪽에 있는 나머지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를 찾아냈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측정되는 전위값 있죠? 이 전위값은 실제 이론상 얻어져야 되는 전위값보다는 보통의 경우에 작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가 흘러갈 때 전자가 저항을 받아서 흘러가는 전자의 양이 실제로는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 좀 더 깊게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전압계 나타내는 전위값은 이론상 왼쪽의 환원 전위, 왼쪽에 그 전위값과 오른쪽 전극의 전위값의 차이만큼이 나타난다. 이론상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불필요한 거 좀 지우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준 환원 전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표준 환원 전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 환원 전위가 갖는 의미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전기화학을 더 깊게 들어가는 데 과정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표준 환원 전위가 크면 이제 플러스 쪽으로 크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 환원되는 경향이 강하다. 환원이 잘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대로 표준 환원 전위가 작으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점점 더 줄어들면서 음의 값으로 작아지면 아, 환원이 잘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환원이 잘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차라리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환원이 되려는 경향이 강한 경우는 뭐예요? 본인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강한 산화제 역할을 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산화가 잘 된다라는 건 뭡니까? 본인은 산화되면서 옆 친구는 환원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강한 환원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여기 주어져 있는 표준 환원 전위 값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전지의 전지 전위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죠? 최종 목표 중에 하나가 전지 전위를 구하는 겁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표준 전지 전위예요. 표준 전지 전위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게 될 텐데 역시 표준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아, 표준 상태에서 측정한 전지 전위값이구나 라고 떠올리면 돼요. 이건 기호로 쓰면 이 제로, 표준 전지 전이니까 이 제로인데요. 표준 전지라는 단어가 이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지의 전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셀을 아래 첨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한국말로 쓰면 이 제로 전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표준 환원 전위 값을 이 표를 이용해서 다양한 전지를 구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왼쪽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앞서 봤었던 전지와 같은 전지예요. 네. 앞에서 봤던 이 표준 수소 전극에 연결되어 있는 징크 전극을 그 그림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불필요한 거를 지웠어요. 일부 정보를 지웠습니다. 자, 왼쪽은요. 징크 전극으로 이어져 있고 이 징크 전극이 1몰 농도의 징크 설페이트 용액에 녹아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겨져 있고 오른쪽은요. 표준 수소 전극을 연결했습니다. 플래티늄 전극에다가 수소기체에 지속적으로 주입하면서 1몰 농도 HCl 용액 안에 담궈져 있는 백금 전극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전극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염달이 있고요. 그렇죠? 염다리의 역할 여러분들 떠올리시죠? 그리고 전극끼리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압계를 연결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지의 전압계에 나타난 전지 전위는 얼마일까? 그리고 산화 전극은 어디고 환원 전극은 어디고 반응은 어떻게 일어날까? 이게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표준 환원 전위값만 가지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질문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 뭐 산화전극 표시되어 있고 환원전극 표시되어 있고 전자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전압계 얼마 표시되고 있고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건 표준 환원전이 이 표 데이터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간단하게 접근하면 돼요. 징크 2 플러스 한번 볼까요? 표에서 보시면 징크 2 플러스의 표준 환원전이가 뭐예요? 0.76 마이너스 0.76입니다. 그쵸? 그리고 표준 수소 전극의 표준 환원전위는 0.00V입니다. 됐죠? 자, 따라서 표준 환원전위가 작은 게 뭔가요?
징크 2 플러스죠. 마이너스 0.76이죠. 아까 뭐라고 했죠? 표준 환원전이가 작으면 본인은 산화되는 경향이 강해요. 환원은 잘 안 일어납니다. 산화가 더 잘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표준 환원전이가 작은 징크 전극 쪽 용액 안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산화가 잘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쪽 왼쪽이 산화 전극입니다. 됐죠? 상대적으로 표준 수소 전극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환원 전극 역할을 할 겁니다. 됐죠?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됩니다. 따라서 전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징크 전극에서 징크 2 플러스와 전자 두 개가 나와서 전자 두 개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산화 전극에서 환원 전극으로 이동할 겁니다. 됐죠? 그때 전자를 받은 수소 이온 H 플러스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H 플러스가 전자를 두 개 받아서 H2 기체로 뽀글뽀글 이제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이 환원 전극, 즉 표준 수소 전극에서 일어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때 그러면 전압계에 표시된 표준 전지 전이, 제가 용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제로셀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제로셀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이미 배웠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전지전이를 배웠는데 전지전이는 결국엔 뭐예요? 전지전이는 전위차입니다. 왼쪽 전극과 오른쪽 전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의 전위차예요. 전위차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적으로 차이를 계산한다는 건 뭡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됐죠? 따라서 표준 전지전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표준 환원전이가 큰 거에서 표준 환원전이가 작은 거 빼면 돼요. 그냥 환원전이 값을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은 표준 환원전이가 큰 건 뭐예요? 표준 수소 전극이죠. 0.00V입니다. 그리고 표준 환원전이가 작은 건 징크 금속 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이너스 0.76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76을 빼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 돼서 0.76이라고 하는 단위는 볼트고요. 이 값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전압계에 표시되는, 이론상 표시되는 표준 전지 전위값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표준 환원 전위를 이용한 표준 전지 전위 계산. 자, 용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야 돼요. 표준 환원 전위가 무엇이고 기호는 2제로입니다. 표준 전지 전위는 여기다가 셀이라고 하는 단위를 붙인 거죠. 그리고 표준 전지 전위는 어떻게 구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결국엔 환원 전극을 찾아야 되고요. 환원이 어디서 일어날지, 그 다음에 산화 전극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요? 표준 환원 전위 값이 뭐예요? 2제로가 큰 거, 큰 쪽이 그 환원 전극이고요. 산화 전극은 2제로가 작은 것입니다. 됐죠? 이 값을 빼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그러면 2제로 셀이에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갈바니 전지입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니엘 전지죠. 이 각각의 전극에 구성된 화학종들의 환원 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가 여기에 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징크가 징크 설페이트 용액이 들어가 있고 커퍼가 커퍼 설페이트 용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표준 전지 전위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반응식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반응식을 보면 이 제로는 0.34V라고 되어 있고, 왼쪽 반응식을 보면 반응식을 항상 같이 세트로 보셔야 돼요. 자, 커퍼 2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커퍼로 되는 환원 반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제로는 0.34V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표준 환원전이구나.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식이 만약에 뒤집어져 있으면 뭔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깊게 생각해서 아, 이게 지금 산화 반응이구나. 따라서 환원 반응으로 바꾸려면 반응식 뒤집어야 되고, 그때의 전위값도 뒤집어진 값이 표준 환원 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징크 2 플러스의 경우도 역시 환원 반응을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0.76V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표준 환원 전이가 큰 게 뭐예요? 여기 0.34V가 크죠? 얘가 뭐예요? 커퍼가 담겨져 있는 커퍼 전극 쪽이 뭐예요? 환원 전극입니다. 환원 전극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징크 전극은 산화 전극이 되겠죠. 그러면 산화 전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징크 산화 전극이라고 할게요. 산화 전극. 징크는 고체 상태의 전극 표면에서 징크 2 플러스로 수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전자를 발생시키고, 이 전자가 결국엔 뭐예요? 산화 전극에서 이동합니다. 환원 전극으로 이동하죠. 그럼 환원 전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커퍼 2 플러스 수용액 안에 존재하는 커퍼 2 플러스가 뭐예요? 들어온 전자들을 2 일렉트론이죠.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커퍼 2 플러스가 커퍼가 됩니다. 근데 커퍼 골체 상태의 커퍼로 환원되는데 그것들이 이 커퍼 전극 표면에 이렇게 달라붙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표시하면 전자를 받아서 커퍼로 환원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제로 셀은 어떻게 될까요? 표준 환원전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끝이에요. 0.34에서 0.76, 마이너스 0.76을 빼면 계산해보면 1.10V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이론상 얻어지는 그 표준 전지 전위값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전류에 그 로스가 전혀 없다면,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현상이, 손실이 전혀 없다면 이 전압계에는 1.10V가 체크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문제는 하나의 궁금한 반응이 있어요. 자, 아래 반응을 기본으로 하는 갈바니 전지의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을 적고 이 제로셀을 계산해라. 자,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부터 먼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은요, 여러분들 제가 산화환원 균형 맞춘 반응식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이미 18장 이 전기화학 들어오기 전에 산화환원 반응의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을 무조건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기억이 안 나면 뭐 보라고 했죠? 4장입니다. 4장에 자, 챕터 4입니다. 여기에 6번에서 8번 영상이 바로 산화환원 반응의 균형 맞춤 반응식을 만드는 연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반응을 보면요. 반응식을 보세요. 전체 반응식인데 이 Al3 플러스가 마그네슘과 반응해서 Al 솔리드 상태로 환원이 되네요. 이때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2 플러스 산화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 반응식을 토대로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여러분들 반쪽 반응식을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만들어져 있는 전지 반응식을 보면 전자의 흐름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 몇 개가 지금 반응에 참여하는지도 전혀 모르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그러니까 산화 전극에서, 그러니까 산화된 물질에서 환원된 물질로 전자가 이동해야 될 텐데 전자의 개수도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반응식은 전자의 개수가 안 맞춰져 있고 실제로 맞춰져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산화환원 균형 맞춘 반응식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이 반응식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왼쪽에 알루미늄 하나 있고 오른쪽 알루미늄 하나, 마그네슘 하나, 마그네슘 하나, 그러니까 문제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쵸? 자, 일단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문제를 푸는 전략을 한번 지금 세워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지금 그 표로 표준 환원 전위값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표준 환원 전위값 맞죠? 다 지금 환원 반응을 통해서 반응식이 정리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 제로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 표준 환원 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알루미늄은 3개의 전자, 마그네슘 2개의 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 둘을, 알루미늄 3 플러스와 마그네슘을 더해서 만든 이 전지 반응식은 틀렸다. 그쵸? 전자의 개수가 지금 3개, 2개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반쪽 반응식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반쪽 반응식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가지고 쓰면 됩니다. 자,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전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위의 반응식에다가 2를 곱하고요. 아래 반응식은 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봅시다. 어떤 전극이 환원 전극이고 어떤 전극이 산화 전극인가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다고 했죠. 표준 환원 전위가 큰 거, 마이너스 1.66V, 좀 더 0에 가깝게 큰 음의 수죠. 따라서 얘가 환원 전극입니다. 환원 전극. 됐죠? 얘가 바로 산화 전극입니다. 그럼 산화 전극에서의 반응은 이렇게 환원 반응이라는 게 아니라 뒤집어진 채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환원 전극에다 그럼 2를 곱하면요. 2Al3 플러스 그 다음에 6 일렉트론 그 다음에 2Al 됐죠? 그때 이 제로 값은 곱하지 않습니다. 2를 곱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1.66V로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산화 전극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반응이 뒤집어진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3mg가 뭐예요? 3mg 2 플러스 그 다음에 6 일렉트론. 그때 이 제로는 뭘까요? 이 제로는 사실은 이 제로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데요. 이 제로 값은 어쨌든 플러스 2.37V가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2.37V는 뭐예요? 표준
산화전입니다. 그쵸? 헷갈리면 그냥 여러분들 이따가 좀 더 다시 설명을 할 건데 표준 산화전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냥 표준 환원 전이값이 무엇이지만 찾아가지고 표준 전지전이 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반쪽 반응을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더하면 어떻게 되죠? 2AL 3 플러스 3mg 됐죠? 그 다음에 전자 6개짜리는 양쪽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2AL 플러스 3mg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입니다. 일단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제로셀 구하면 됩니다. 이건 더 쉬워요. 이 제로셀은 단순하게 가세요. 단순하게. 이 제로셀 표준 전지 전이는 뭐로 구한다고 했죠? 표준 환원 전이는 기호로 그냥 이 제로라고 표시했죠. 이 제로인데 이게 뭐예요? 큰 것에서 어떻게 돼요? 작은 것 빼면 돼요. 됐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다 마른 걸 다시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표준 환원 전이가 큰 게 뭔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2.37V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2.37V가 적혀져 있는 반응식을 보니까 이거는 산화 반응이에요. 이러한 용어가 제가 없다고 했지만 있다면 이거는 표준 환원전이가 아니라 표준 산화전이에요. 따라서 이걸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표준 환원전이 값 이용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로값이 큰 건 뭐예요? 마이너스 1.66V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이 제로값이 작은 건 더 작은 음의 값을 갖는 마이너스 2.37V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뭐냐? 계산하면 대략 0.71V가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전극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표준 전지 전위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준 전지 전위 값을 구하면 되고요. 바로 연습 또 해볼게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앞선 문제와 다른 점은요. 그냥 뭐 반응식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인다 정도이고요. 유형 자체는 완벽히 동일한 문제입니다. 왜? 그 앞에 예제랑 난이도가 다르지 않아요. 그냥 반응식만 조금 복잡해진 정도입니다. 자, 이 반응식이 있고요. 일단 전지의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이 제로셀 구하랍니다. 뭐 간단하죠. 자, 여기 보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 있어요. 사실은 왜? 전자의 그 개수가 균형이 안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친절하게 밑에 반쪽 반응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쪽 반응식을 보면 망간 MnO4- 있죠. 이 이온의 경우에 5개 전자가 참여하고요. ClO4- 는 2개의 전자가 참여하는 그런 환원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표준 환원 전이값이 주어져 있네요. 표준 환원 전이값만 비교해 보면 1.51V를 갖는 이쪽이 뭐예요? 환원 전극. 됐죠? 1.19V는 산화 전극입니다. 간단하게 해석하세요. 단순하게. 자, 그리고 전자계수 맞춰야 되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고 밑에 식은 5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산화 전극은 반응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뒤집어서 써야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2 곱한 거 적어볼까요? 2MnO4- 플러스 10 일렉트론이고 그 다음에 16H 플러스 그 다음에 2Mn2 플러스 8H2O입니다. 그때 이 제로는 1.51V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5를 곱한 거를 적는데 반응식을 뒤집어야 돼요. OClO3- 플러스 OH2O 얘가 OClO4-가 되고 10 일렉트론 그 다음에 10H 플러스가 됩니다. 됐죠? 이 반응식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더해요. 그러면 10 일렉트론 없어지고요. 자, 적어볼게요. 이 적을 필요 없이 바로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전지 반응식에다가 개수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쵸? EMnO4- 가 되고요. 그 다음에 OClO3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16입니다. 맞죠? 얘 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H2가 5개 여기 오른쪽엔 8개 있죠? 그러면은 여기 없어지면서 얘는 뭘로 바꾸면 돼요? 3H2O가 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 위에 개수가 3이 되고 Mn2 플러스는 2가 되고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lO4- 는 5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이에요. 그럼 이제로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환원 전극. 자, 환원 전이가 큰 값에서 1.51V죠. 산화 전극. 환원 전이가 작은 거 1.19V 빼면 끝. 계산하면 0.32V. 어떤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연습만 잘 하십시오. 헷갈리지만 마시고 표준 환원 전이 값이 무엇인지 보시고 환원 반응으로 일어난 상태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지 반응식의 그 균형 맞추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배울 마지막 주제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오늘 내용은 자 보시면 갈바니 전지의 선 표시법과 기술 또는 설명이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복잡한 전지 그림 대신 간단한 기호로 선을 이용한 기호로 전지를 표현하는 약속, 그 방법이 바로 선 표시법입니다. 자,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뭐 왼쪽에 산화전극 적고요, 됐죠? 산화전극에 대한 내용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개의 세로선을 표시합니다. 이게 바로 염달입니다. 솔트 브릿지 염달이고요. 오른쪽에 환원전극 캐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 뭐 간단해요. 복잡한 전지 반응을 다 이제 막 반응식 적고 그러다 보면 귀찮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선 표시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배웠었던 그 다니엘 전지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왼쪽이 산화전극이죠. 산화전극 징크 솔리드의 그 전극을 표시하고 징크 2 플러스 AQ, 그 다음에 여기는 이때 사이는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염달이 하나 표시하고 커퍼 2 플러스와 커퍼 솔리드 전극을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종종 반응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지 않는데 전극으로 참여하는 비활성 전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수소 전극에 백금 전극이 있었는데요. 그 백금 전극 같은 경우는 반응에 직접 참여는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금이 뭐 녹아 나와가지고 산화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는 탄소도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비활성 전극들이 연결돼 있으면 가장 바깥쪽에 표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하면 수소 기체가 있고 막대기 하나 표시하면서 수소 이온이 용액 안에 존재하는데, 이 수소 기체 가장 바깥쪽에 플래티늄을 표시합니다. 막대기 하나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염달이 표시한 다음에 오른쪽에 다른 전극 표시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뭐 만약에 이 경우는 표준 수소 전극이 산화 전극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적어줬는데, 만약에 표준 수소 전극이 환원 전극 역할을 하면 오른쪽에 뒤집어서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해서 갈바니 전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바로 갈바니 전지의 기술, 또는 뭐 여러분들 교재 보면 뭐 완벽한 기술 뭐 이렇게 써 있긴 하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완벽하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예. 사실 이제 앞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 앞에서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요, 갈바니 전지를 설명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갈바니 전지를 기술한다는 건 결국엔 무슨 뜻이냐, 일단은 선 표시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지 전위값과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을 구하고,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을 지정해서 표준 환원전위를 비교한 이후에 전자가 흐르는 방향도 설명하고, 그리고 전지 전위값을, 그러니까 표준 전지 전위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되면 여러분들이 그 갈바니 전지를 기술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뭐 일단 뭐 여기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시면 표준 상태에서 아래 두 반쪽 반응을 기본으로 하는 갈바니 전지를 선 표시법을 포함하여 기술하라. 자, 이 반쪽 반응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전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표준 상태에서. 자, 뭐부터 만들까요?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일단 아는 것부터 적어볼까요? 표준 환원전이죠. 다 환원 반응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표준 환원전이 값이고, 이 위에 0.80V가 뭐예요? 결국엔 환원전극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산화전극입니다. 그럼 바로 나와요. 일단은 이걸 가지고 다른 거 볼 거 없이 이제로 셀 표준 전지 전위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 빼면 되겠네요. 0.03V. 자, 여기에 0.03V라고 뭐 체크가 되겠죠. 이론상 이제 최대값으로 나타나는 표준 전지 전위값이 표시된다면 0.03V라는 숫자가 표시될 거예요. 이제 뭐 하면 되죠? 균형 맞추는 전지 반응식 한번 적어볼까요? 전자가 하나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그냥 이대로 위에서 아래 더하면 되는데, 밑에 있는 산화 전극에서의 반응식만 뒤집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저항값 적어볼게요. AG 플러스가 뭐죠? 이제 물론 수용액 안에서 일어나겠죠. 플러스 FE 2 플러스와, 자, 여기 뒤집어졌으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FE 3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수용액에서 반응해서 뭐가 돼요? AG와 AG 솔리드와 그 다음에 FE 3 플러스 수용액 상태에 녹아있는 이 화학종으로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균형 맞춘 전지 반응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갈바니 전지 한번 그림 위에 표현해 볼까요? 일단은 AG 플러스와 AG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왼쪽에 이 전극을 AG, 실버, 그러니까 은 점극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용액 안에다가 뭐 AG 플러스가 녹아있는 상태, 1몰 농도 AG 플러스가 녹아있는 상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AG 플러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전해질 물질을 녹여놓으면 되겠죠. 뭐 실버 나이트레이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녹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이 전극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환원 전극입니다. 이것까지 표시를 하고 지금 갈바니 전지의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오른쪽 전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Fe2 플러스가 Fe3 플러스로, 자 여기 있죠? Fe2 플러스가 Fe3 플러스 산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Fe2 플러스가 Fe3 플러스가 결국에는 수용액 안에 같이 존재하는 건데 Fe2 플러스가 Fe3 플러스로 될 때 이때 전극은 뭘까요? 전극이 철일까요? 철, 금속으로 된 철일까요? 그렇다면 여기 안에 반응식 자체에 이 철로 이루어져 있는 금속이 들어갈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지금 반응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Fe 솔리 상태 Fe가 Fe3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용액 안에 존재하는 Fe2 플러스가 뭐예요? 수용액 안에 다시 Fe3 플러스 산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이때 전극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전극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플래티늄 전극일 수도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자는 환원 전극에서 나와서 산화 전극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됐죠? 그러면 이걸 선표시법으로 설명해 볼까요? 선표시법으로 하면 왼쪽이 뭐예요? 산화 전극입니다. 선표시법은 산화 전극, 그 다음에 뭐죠? 염다리 표시 환원 전극입니다. 이걸 산화 전극 이제 우리가 영어로 에노드라고 하는데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솔트 브릿지에서 브릿지에 B, 그 다음에 환원 전극은 캐소드죠? C, A, B, C 순서로 쓰면 됩니다. 그럼 산화 전극부터 써야 되니까 여기서 산화 전극은 플래티늄이 있는 이 전극이 산화 전극이죠. 이것도 산화 전극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쓰면 플래티늄 비활성 전극을 가장자리에 표시하고, 됐죠? 그리고 막대기 표시 하나 한 다음에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종은 Fe2 플러스와 뭐예요? Fe3 플러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화학종을 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다리 하나 표시하고 오른쪽은 환원전극에 대한 내용 적으면 됩니다. 환원전극 용액 안에 존재하는 환원을 일으키는 환원돼서 만들어지는 Ag 플러스 용액의 수용액 안에 녹아있는 화학종을 표시하고 막대기 하나, 전극을 AgS. 자,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갈바니 전지의 뭐예요? 선표시법입니다. 자, 선표시법까지 마무리했어요. 오늘 수업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갈바니 전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보았는데요. 중요한 개념을 많이 배웠어요.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그러니까 다른 용어들,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각각의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표준 수소 전극 우리 먼저 배웠죠?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거. 이 표준 수소 전극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준 수소 전극이 갖는 표준 환원 전이가 E0가 뭐예요? 0.00V로 세팅, 기준점을 잡았다고 했죠? 이걸 기준으로 다양한 전극의 표준 환원 전이를 구했습니다. 표준 환원 전이는 E0라고 표시해서 어떠한 값이 있었죠? 그래서 표준 환원 전이가 크면 뭐예요? 환원 전극 역할. 표준 환원 전이가 작으면 산화 전극 역할입니다. 됐죠? 그때 표준 환원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과 세트로 오는 반응식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어요. 반응식이 환원 반응식으로 적혀 있을 때 전이값이 바로 표준 환원전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했습니까? 표준 전지전이 E0 셀을 구했습니다. 표준 상태에서였기 때문에 이제 제로를 우리가 붙였던 거죠. 됐죠? 이 용어들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활용법도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용어들 정확히 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역시 전기화학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